최근 식당에서 파는 외식 소주 가격이 6천 원 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술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10% 넘게 뛴 술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요즘에 이제 수도권에서 식당에 가면은 소주 6천 원을 쉽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인데 2월 기준으로 소주 상승률을 봤을 때 11.2%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이제 이 모임이 있어서 술집을 한번 가봤어요. 최근에. 네. 가봤더니 소주가 실제로 6천 원, 맥주는 8천 원이에요. 근데 업소에서 마시는 맥주병은 소주병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업소용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감이 분명히 있죠. 1년 전과 비교했더니 이렇게 많이 뛰었나? 근데 또 사람의 심리상 한 병을 시키면 두 병째부터는 가격 저항력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계속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쯤 내가 좀 무리했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4.8%. 네. 3월 데이터가 4.2%로 네. 낮아진 건데 근데 지난 2월 기준 이 외식용 맥주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식당에서 파는 맥주의 물가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예. 1년 전에 비해서 10.5%가 올랐습니다. 야, 두 자릿수 오른 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른 거냐. 사실 소주와 맥주와 같은 서민 기호식품은 인상률이 늘 1% 내외였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두 자릿수로 뛴 겁니다. 이건 1998년 네.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거고요. 자, 그러면 맥주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소주는 더 올랐어요. 소주의 인상률은 같은 기간 11.2%가 뛰었습니다. 이거 역시 2016년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게 뛰었는데 사실은 이럴 거예요. 아마 주류 업체들은 이제 유통 과정에서 뭐 세금이 올랐다 아니면 이제 원재료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면서 뭐 30원, 100원, 80원 이 단위로 오르거든요.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통 과정을 보게 되면 제조업체에서 다시 주류 전문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유통을 하면서 100원 내지 한 몇백 원 정도 차익을 남기게 되면 다시 대형마트나 그리고 이런 편의점에서는 100원에서 150원 단위로 뛰게 되고요. 또 이게 일반 음식점,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는 1,000원 단위로 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000원 소주 시대에서 갑자기 6,000원으로 확 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저항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주로 가격 인상, 출고 가격 인상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난해 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외식용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1년 전과 비교한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회식이 좀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잦지 않았잖아요. 예. 체감을 못 하다가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막상 술집에 갔더니 오른 가격 확 체감하니까 굉장히 좀 높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근 1년 동안 이제 상승률을 따져보면 결코 이제 만만한 상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 소주값, 이 6천 원 시대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국세청이 각 출고가 낮춰라 그리고 당분간 좀 인상을 좀 자제하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주류 제조업체들이 인상하려다가 지금 잠정 보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상했던 것이 요즘 체감하다 보니 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올해도 이제 사실은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맥주에 대한 세금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선 반영하다 보니까 일선 식당에서는 아마 7, 8천 원짜리 소주도 이제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주나 소주 같은 경우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가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왜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10% 이상씩 가파르게 오른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한 세 가지 요인이 겹쳤어요. 네. 우선 이제 소주라는 게 이제 원가를 따져보게 되면 주정이라는 에탄올 성분에다가 감미료 넣고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만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 주 원료인 이제 주정, 이 에탄올을 이제 10개 이 주정 회사가 공급하는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지난해 무려 7.8%나 과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정값을 올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고 가격이 올랐고요. 또 하나 맥주의 경우에는 세금 구조가 약간 달라요.
이 맥주의 경우에는 출고량에 따라서 물가를 연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세금이 자동으로 오릅니다. 자, 그게 요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4월 세금이 리터당 한 20.8원 오르니까 그게 출고업체들이 자동 인상 반영하니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된 거고, 네. 세 번째는 뭐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통 단계별로 출고업체가 뭐 10원 단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세 자릿수, 100원이나 150원 단위,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1,000원 단위로 오르다 보니까 이 술값이 더 비싸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많이 오른 최종 소비자들이 이제 볼 때는 두 자리 이상이다, 이상 올랐다라고 네. 보는 거고, 실제로 뭐 지역별 상권별로 좀 소주와 맥주 가격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에는 8,000원짜리 소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의 경우에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아직도 4,000원, 네. 5,000원 이하의 소주 가격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식당 등의 외식업체가 도매업체로부터 술값을 조금 더 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소주, 맥주 가격 6,000원까지 치솟고 이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주류 가격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할 때 허용할 수 있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 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주류업계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건 이른바 리베이트 성격. 리베이트라는 게 뭐냐면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이제 구매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야, 우리 A사, 경쟁사 이 술은 받지 마 라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리베이트는 법정 이제 규제하겠지만, 네. 그 외 예를 들어서 야, 올해는 이제 우리 이제 매출로 봐서 우리 가게에 한 200병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뭐 할인해 준다면 300병까지 받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이 주문을 통한 할인은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베이트가 아닌 이제 거래를 통한 가격 할인을 좀 허용하게 되면 이게 도매업체와 식당, 또 이 할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식당 간에도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편의점 대표 상품 그러면 맥주 4캔에 10,000원이었죠. 네. 10,000원이었는데 이미 지난해 11,000원으로 올랐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12,000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좀 내부 묶음 안주를 하게 되면 뭐 소주 3병에 뭐 10,000원에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다가 좀 안주를 시키면 더 이제 깎아준다든가, 이런 이벤트성 성격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 법령으로는 주류 거래 시에 할인이 되는 그런 기준이 도매업이 생각하는 것과 소매업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꼼꼼하게 법령이 돼 있어요. 할인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능한 게 무자료로 거래를 조장하거나, 네. 아니면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리베이트다,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것에서는 이런 문구가 빠졌습니다. 할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큰 조문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제 개정됐는데 소매업체에서는 깎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도매업체에서는 아니다, 아직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할인 금지 규정이 이제 변칙적인 거래로 인해서 질서 문란 행위는 차단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거래 수량이라든가 그리고 지급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내려준다, 이건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소매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좀 경감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묶음 할인이라든가 소비자들의 후생이 좀 증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정부의 판단은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법령이 모호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한 법령 속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추가 할인이 들어오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음식점 상가가 신규 오픈하게 되면 이런 이제 주류 업체들이 이벤트성으로 1+1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행사가 자꾸 이제 너무 변질되다 보니 그게 이제 기념품 증정, 굿즈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고 가격만을 좀 따져보면 소주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이 한 1,100, 한 4, 50원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이걸 도매상에서 가져오면
이 도매상들은 물류비, 인건비 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30% 정도 여기서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걸 또 소미점에 공급하다 보니까 소매상들 역시 이제 마진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소주 한 병당 마진은 적게는 100원에서 많아봐야 200~300원 정도, 200~300원 정도 낮출 수 있는 인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신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도매업체에서 100원 내지 200원 정도 할인해 주는데 그걸 과연 1,000원 단위로 깎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음식점은 사이드 메뉴가 많잖아요. 뭐 농축수산물 다 올랐어요. 원가 네. 다 올랐는데 그걸 지금 인상분을 사실은 소주값에 반영을 해서 1,000원 단위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난방비, 전기요금, 세금 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출고 가격 이제 인상분만을 놓고서 이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식으로 이제 음식점 사장님을 좀 매도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업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걸 풀어놓게 되면 대형 주류업체들, 자본이 좀 탄탄한 주류업체들은 어쨌든 할인폭을 좀 키울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100원, 200원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0원 단위로 가격을 깎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할인을 하더라도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식당에 있는 소주 가격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인하를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주류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인건비부터 각종 임대료, 오른 공과금, 세금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1,000원 단위로 올랐었는데 그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격장이 좀 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또 이제 개선하지 않게 되면 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이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쟁, 묶음 상품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이 세금이 네. 맥주냐 증류주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제 소주나 이제 와인과 같은 증류주의 경우에는 이게 종가세,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지만 그러나 이제 탁주 그러니까 막걸리나 이런 이제 이 맥주의 경우에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종량제예요.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매년 3월에 세금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물가 때문에 이들 뭐 맥주, 새주, 주류업체들이 조금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당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류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 난방비, 전기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주류 할인 가격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식당의 문제점이 사이드 메뉴가 너무 많은데 그 메뉴가 다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치 내놓거나 김치 내놓으면서 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못 줍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 인건비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 소주를 비롯한 메뉴 가격을 더 이상 낮추긴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도매 가격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극적으로 소비자가 네. 체감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1,000원 단위 인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할인을 통한 경쟁 구도를 좀 형성해서 네.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이제 출고가는 올랐는데 최근에 주류 출고량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나 다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출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술값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술값은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출고량은 정말 주는 게 맞아요. 네. 요즘 MZ 세대들의 이제 문화는 일단은 부장님이 회식하자 제일 싫어해요. 네. 회식하자 대신에 공연 보면서 1차로 만나면 끝내자. 노래방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 그런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주류 판매량 자체가 출고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건 근데 7년 연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주 52시간제 되면서 웰빙 이제는 정말로 건강 네. 생각할 때다. 술 줄인 것도 영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세청의 통계를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 누적으로 7년 동안 가격이 인하됐어요. 지난 2021년에는
국제적인 치료 출고량이 1년 전에 비해서 3.6%가 줄었어요. 그걸 맥주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맥주거든요. 네. 맥주가 한 1.8% 출고가 줄었고 소주는 한 5.6%가 감소해서 물론 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이런 회식 문화의 변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럼 가격도 내렸겠네 했는데 가격을 들여봤더니 가격 안 내렸어요. 네. 출고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맥주 출고량은 1.8% 줄었지만 출고 금액은 3.7%나 올랐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부자재 가격, 세금비, 유통비용, 그다음에 술 병값까지 오르다 보니까 올랐는데 앞으로도 비슷합니다. 아마 업체들은 또 하나가 이제 마케팅 비용이에요. 네. 어느샌가 소주하고 맥주에 이제 홍보를 하면서 CF를 만들면서 최고의 한류 스타를 기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걸 또 누구한테 전가하겠습니까? 술값에 또 옮겨가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술은 출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야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값이라는 이 특성상 그리고 업체들의 이제 고가 마케팅, 이제 최고 이제 이 연예인을 이제 간판으로 내세워서 하는 마케팅을 감안하게 되면 술값이 내려갈 여지는 상당히 좀 적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